이제 상과 시제굴절을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의미를 만드는 세 가지 언어 형태 장치 각각에서 첫 번째 단어가 시제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had, was 혹은 were, had라면 과거 시제고요. 첫 번째 단어가 have, is 또는 am, are, have라면 현재 시제. 첫 번째 단어 앞에 will이라는 것이 붙어서 will have, will be, will have라면 미래 시제가 됩니다.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e has arrived. 비행기가 도착했다. Children have lived in Busan. 아이들은 부산에 살고 있다. 이 두 문장 모두 첫 번째 단어가 has, have인 것으로 보아 현재 시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각은 완료상과 진행상을 나타냅니다. Kim is walking. 김 씨는 걷고 있다. Boy is bouncing ball. 소녀는 공을 튀기고 있다. Park is going to gym at 6. 박 씨는 6시에 운동하러 간다. 역시 첫 번째 단어가 is인 걸로 보아 현재 시제에 해당되고요. 각각은 진행상, 반복상, 습관 규칙상을 나타냅니다. Lee has been taking lessons for 2 months. 이 씨는 2달 동안 레슨을 받고 있다. Student has been kicking door. 학생이 계속 문을 차고 있다. Teacher has been leaving home at 6. 선생님은 6시에 집을 떠나신다. 역시 첫 번째 단어가 has인 것으로 보아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진행상, 두 번째는 반복상, 세 번째는 습관 규칙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예문들은 과거 시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가지 언어 장치의 첫 번째 단어가 had, was, had인 것으로 보아 과거 시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 의미는 현재 시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상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가지 언어 장치 앞에 will이라는 것이 다 붙은 것으로 보아 미래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상 의미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시제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바뀐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제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기준이 현재고요. 과거 시제는 기준이 과거입니다. 미래 시제는 당연히 기준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 완료상이라는 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 시제 완료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 시제 완료상이라는 건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Plane has arrived. 현재 시제 완료상은 기준이 되는 현재보다 앞에 있는 빨간 점, 그 점에 비행기가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Plane had arrived. 과거 시제 완료상은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앞에 있는 빨간 점에 비행기가 도착했음을 의미합니다. Plane will have arrived. 미래 시제 완료상은 기준이 되는 미래보다 앞에 있는 빨간 점에 비행기가 도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 형태와 상 의미가 1대1 대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 형태가 여러 상 의미를 표현하고 하나의 상 의미가 여러 형태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Plane has arrived. 현재 시제이며 완료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Children have lived in Busan. 현재 시제이며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예문 모두 have pp라는 동일한 언어 장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첫 번째는 완료상이고
왜 두 번째는 진행상으로 이해가 되는 걸까요? 상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 장치의 첫 번째 단어가 시제를 결정했다면 그 뒤에 있는 단어 pp, ing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pp와 ing는 동사의 준동사 굴절을 통해 나온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결국 준동사 굴절을 일으키기 전 원래 동사가 무엇이었느냐가 상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동사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의 의미를 기준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태 동사는 말 그대로 상태, 인지적 상태, 감정적 상태,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고요. 동작 동사는 말 그대로 동작,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나 동작이 지속적인지, 지속적이라는 건 구간을 의미하고요. 구간에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있는데 그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동사 의미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태 동사 like, want, own, know는 상태가 지속적이고요. 분명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동사 내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좋아한다라는 상태를 나타낼 뿐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동작 동사 grow와 work는 동작이 무기한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불분명합니다. 동작 동사 kick과 bounce는 동작이 지속되는 시간이 찰나이며 시작하자마자 끝납니다. 공을 튀긴다, 바닥에 공을 튀긴다, 공을 찬다, 문을 찬다 라는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동작 동사 cross와 find는 동작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긴 하지만 동작이 발생하기 전 단계의 예비적 과정,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작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구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크로스라고 할 때 마라톤에서 결승선을 통과한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승선을 통과한다라는 건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통과하는 건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뛰어온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find 같은 경우는 찾다라는 의미인데 해결책을 찾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결책을 찾는 것도 역시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찾기 전 단계에 찾는 과정의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ave와 go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나지만 변화가 수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작 동사 write와 build는 동작이 일정 시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논리적인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쓴다라고 할 때 쓰기 시작하는 시작 지점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면 영원히 계속 쓰는 걸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무언가 쓰는 것이 종료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의미 분류가 상을 표현하는 세 가지 언어 형태와 결합을 해서 비로소 상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 복잡한 표를 외우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상 의미를 결정하는 건 어떤 언어적 장치를 썼느냐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문장의 차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Nam has written only one novel since 2010. 남 씨는 2010년 이후로 오직 한 편의 소설만을 썼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Nam has owned only one car since 2010. 남 씨는 2010년 이후로 오직 한 대의 차만을 소유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의 has written은 완료상으로, 두 번째 문장의 has owned는 진행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차이는 다름 아닌 right와 own에 있습니다. right는 동작이 일정 시간 지속이 되며 동작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내포되어 있는 동작 동사인데 반해 own은 상태를 나타내며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이 되지만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상태 동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형태 have pp라는 언어 장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상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두 가지 언어 형태 be-ing와 have pp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Park is living in Busan. 박 씨는 부산에 살고 있다. Park has lived in Busan. 박 씨는 부산에 살고 있다. 둘 다 진행상을 나타내고요. 그런데 서로 다른 언어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비유를 하자면 be-ing가 순간적인 스냅샷이라면 have pp는 구간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는 것이 전자 be-ing라면 언제부터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는 것이 후자 have pp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Park ate dinner. 박 씨는 저녁을 먹었다. Park has eaten dinner. 박 씨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저녁 먹는 것을 완료했다.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요? 먹는 행위가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완료된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거 시제는 현재 박 씨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현재 배부른 상태인지 배고픈 상태인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제 완료상은 현재 박 씨의 상태가 배부르다라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친구네 어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왔다면 아마 아니에요 어머니 저 밥 먹었어요 라고 보통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그 과거가 1시간 전이건 2시간 전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현재 시점 이전에 밥을 먹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밥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지금 나는 배부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 완료상의 차이입니다. 과거 시제는 단순히 과거에 동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시제 완료상은 과거의 동사가 이루어졌고 그것의 결과나 영향이 현재 상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언어 학습에서는 1:1 대응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영어와 우리말이 1:1 대응이 아닌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영어 안에서조차도 1:1 대응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의 언어 형태가 하나의 언어 기능과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